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가 크립토 윈터 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테라나 FTX 사태 등을 쭉 거치면서 하락장의 골이 점점 계속해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이지만 지난 하락장 언제였고 또 그때 분위기 어땠었나요? 네, 오늘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하락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하락장은 이제 얘기하기 앞서서 이제 작년 이제 상승장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네. 작년에 이제 2020년도 말부터 그다음에 2021년도 이제 상반기까지 굉장한 사실 불장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당시는 이제 뭐 디파이 썸머라는 하나의 네. 큰 트렌드가 있었고 그 트렌드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금융 관련된 어떤 토큰이나 코인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큰 가치를 받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NFT 열풍으로 사실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2021년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사태들이 터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FTX 사태도 있고, 또 테라 어떤 위기도 있었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막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하락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저는 하락장이라는 표현보다는 크립토 윈터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하락장이라는 것은 가격을 내려가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계속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 걸 하락장이라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사실 자금의 유동성조차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떤 차가운 하나의 어떤 황폐한 도시처럼 굉장히 네. 어려운 하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우리도 농촌 같은 경우를 보면 네네. 겨울이 되면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음, 이 기온도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네. 길거리에 사람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유동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이 회복되지 음. 못하는 상태를 사실 이제 저희가 네. 크립토 윈터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지금은 크립토 윈터의 초입 혹은 네. 뭐 크립토 윈터 중인 네. 것으로 보인다는 네, 그런 것 말씀이시죠. 같습니다. 네. 네. 과거의 크립토 윈터를 지금 그러니까 요즘과 비교한다면 좀 어떻게 다른지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락장이고 크립토 윈터고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네.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또 사람들이 그럼 과거의 어떤 하락장에는 어땠을까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네. 오늘 조금 조사해온 바로는 이제 지난 하락장은 이제 18년도, 20년 말까지 이어졌던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결국 3년 동안 이제 하락장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 하락장은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번 하락장과 좀 다르게 약간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이제 닷컴 버블로 기대감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결국에는 2000년도 초입에 닷컴 버블이 생기면서 하나의 어떤 경제 위기까지 이제 번진 하나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와 굉장히 이제 흡사한 형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립토 내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됐었고요. 그 유입이 됐던 이유는 결국 신기술에 대한 하나의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시장에서 뭐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하는 네. 결국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유치하는 보통 이제 하나의 우리가 ICO라고 많이들 부르는 네, ICO 열풍이 이제 불기까지 했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산업이 이제 활발해지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나쁜 사건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사기라든지 뭐 이런 다단계 범죄들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사기 등이 많이 발생이 됐었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에서 네. 이제 크립토 산업 자체를 규제하고 그다음에 코인이나 토큰 거래를 이제 금지한다라는 하나의 루머가 퍼지고 그게 기정사실화되면서 네. 사실 7,000불까지 갔었던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2만 불까지 갔었던 비트코인이 7,000불로 하락하는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하나의 장이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전의 하락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인위적으로 제한되면서 하락이 왔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한국도 ICO 열풍이 불긴 했었지만 중국 같은 곳에서 ICO 열풍이 엄청 세게 불었고 그랬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암호화폐를 좀 옥죄는 정책을 많이 썼고 결국에 새로 사줄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면서 암호화폐 이제 윈터가 왔었다라는 네,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번 하락장, 이번 네. 크립토 윈터 같은 경우는 또 뭐 역사적인
그 사례에서 좀 찾아본다면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상승하고 지금 현재 이제 하락장 자체는 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리먼 사태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네, 네. 그 사태거든요.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담보에 담보가 겹쳐가지고 하나의 이상한 파생 어떤 상품이 생겼고 그 네. 상품에 신평사들이 굉장히 좋은 크레딧을 주면서 하나의 이제 채권이 리테일 고객들한테 이렇게 퍼지는. 네, 발명됐죠, 채권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큰 하나의 상승장을 이끌었던, 그리고 그게 이제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로 왔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왜 이게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결국에는 이거를 이끌었던 주체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큰 증권사들, 결국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큰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FTX 사태로서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믿었던 어떤 하나의 주체들이 결국 저희 몰래 어떠한, 그러니까 리테일 투자자들 어떤 그 자금으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자기가 발행한 토큰을 담보로 외부에서 또 대출을 받고 네.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자신의 어떤 기업 가치를 키우고 그 사람들이 선택한 어떤 프로젝트들 투자사들이 또 그 FTX라는 거래소에 또 와가지고 또 추가적인 어떤 가치를 만들고 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풍차 돌리기처럼 막 했던 것이 결국에는 어떤 리먼 사태와 이제 비슷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리먼 사태도 사실은 굉장히 소수의 금융 네. 엘리트들이 그렇죠. 만들어낸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 이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막 네. 달려들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어떤 버블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FTX라든지 뭐 알라메다 네. 리서치라든지 네네. 뭐 테라라든지 이런 이제 크립토판에서도 굉장히 소수의 어떤 금융 엘리트들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쵸. 예, 아주 소수의 굉장히 잘 크립토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블이 좀 쉽게 만들어졌고 네. 이런 버블들이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좀 음. 더 무너지기 쉬운 구조였는데 네. 역시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으니까 네네. 무너지면서 비슷한 사실 어떤 풍경을 그쵸. 낳았다라는 게 지금 설명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 크립토 시장도 상승장이 한번 오면 또 한동안 하락장이 왔다가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난 2018년부터 한 3년 정도 있었던 하락장에서는 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또 이 하락장이 또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물론 가격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산업이 안 좋아 보이죠. 이미 네. 뭐 다 끝나가는 산업 같고. 근데 이제 그 지난 이제 하락장에서도 결국 생태계를 계속 꾸려 나가려는 어떤 진보적인 세력들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은 우리가 혹시 말하는 이제 개발자들인데 그 네. 개발자들은 그 하락장 동안 지금 지난번에 상승장을 이끌었던 사실 프로젝트를 개발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거는 그 하락장 안에서도 계속 뭔가 크립토에 대한 믿음과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개발한 사람들이 다음 상승장에 어떤 큰 역할을 했었다라는 네.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락장을 사람들이 이제 크립토 윈터 자체는 이제 빌더들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네. 이제 해외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장 속에서 저희가 지난 상승장에 나왔던 프로젝트를 살펴보면은 이제 뭐 메이커다오, 뭐 컴파운드, 유니스왑, 이제 아베 등등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디파이 상품들이 전부 다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발명이 됐었던 거고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2020년도 하반기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타가지고 굉장히 큰 가치 상승을 이뤘었습니다. 네. 그 하락장에 사실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프로젝트들을 포함해서 2021년에 큰 상승을 이루었던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하던데요. 공통점 자체는 네. 되게 재밌게도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만들어졌다.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나의 이제 소개를 해주는 하나의 IEO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IEO. 네, Initial Exchange Offering이라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네. 초기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고 그 프로젝트에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이 이제 자신의 코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ICO의 어떻게
불합리화했고 어떻게 보면은 위험했었던 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는 파악을 못한 상태로 사실 시장에 이게 보통 프로덕트가 이제 출시됐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 네네. 시장에서도 신주 청약 같은 걸 할 때 네네네. 이거를 이제 풀어주는 증권사가 있단 말이죠. 네네, 예, 맞습니다. 증권사 보고 사실은 하는 건데 그쵸. 맞습니다. 이제 ICO 같은 거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실제로 이제 먹튀도 많이 있었고 돈 떼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 그럼 거래소가 중간에서 보증을 사면 되지 네. 않냐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나온 게 사실 이니셜 익스체인지 오퍼링 네, IEO죠. 네, 근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하락장에 이제 IEO로 나왔던 프로젝트들이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 네, 맞습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결국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지만 네. 결국 IEO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네. 거래소들이 우수한 사실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그거를 자신들의 고객들한테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많이 받았던 것들이 결국에는 그 다음 사이클에서 상승장 때 빚을 발했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IEO로 성공한 프로젝트들을 조금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네.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사람들이 가장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네. 이제 매틱이라는 일단 매틱. 코인이고요. 예. 네. 폴리곤, 네. 네, 폴리곤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P2E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엑시 인피니티도 네. 그 중에 하나였고,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22년 말에 나왔던 이 샌드박스도 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하락장 속에서 탄생을 했고 또 바이낸스라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IEO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프로젝트입니다. 매틱, 엑시인피니티, 엘론드, 샌드박스 네. 이것들이 이제 다 일정 수준 이상의 흥행을 거둔 프로젝트들인데 네, 다 맞습니다. IEO 출신들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보면 하락장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IEO 방금 말씀하셨던 IEO 외에 또 에어드랍은 어땠나요? 네, 하락장에는 이제 두 가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EO라는 게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사실 에어드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었던 결국에 앱토스라는 하나의 체인도 에어드랍으로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승장 때 사실 에어드랍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도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시장에 뭔가 에어드랍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이럴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동전 줍기랑 비슷한 측면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길거리에 동전 떨어져 있어도 네. 아예 안 주워 약간 이러는데 맞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벌고 있으면 동전 보이면 너무 고맙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동전 줍기처럼 뭔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에어드랍이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됐었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뭐 밈코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IEO하고 결국 에어드랍이 하락장송에서는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은 IEO하고 에어드랍이 이제 실제로 하락장이 맞다고 하면 네. 좀 이제 이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토스라는 하나의 체인은 결국 에어드랍을 통해서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죠.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바이낸스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거래소에서 이제 네. 훅 프로토콜이라는 훅트 프로토콜. 훅 프로토콜이라는 네. 하나의 어떤 그 익스피리언스 투 언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출시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금 청약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아무래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IEO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큰 많은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근데 음.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네. 이 훅투 프로토콜이 만약에 시장에서 흥행을 한다. 네. 뭐 예전에 2018년도, 2020년도 하락장에서처럼 결국 IEO가 결국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게 뭐 20배, 30배 굉장히 큰 수익을 준다고 하면 이것들이 결국엔 다른 거래소에서도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훅투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알기도 전에 결국 이거는 성공을 하면 결국에는 하락장에서 결국 크립토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어떤 희망이 좀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훅트 프로토콜은 지금 찾아보니까 네. 크립토 퀴즈를 내고 이 크립토 교육을 하는 네. 그래서 퀴즈를 맞추면 아마 토큰을 주는 그런 컨셉의
이제 프로젝트인 것 같고 네.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변별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뒷배가 바이낸스 거래소라는 것이 네. 약간 특이할 만한 지점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은 이 네. 훅드 프로토콜은 사실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 300만 다운로드를 이뤘던 하나의 앱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퀴즈를 마치고 그다음에 자신이 크립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이 어떤 돈까지 되는 하나의 익스피리언스 언 형태이기 때문에 네. 새롭지 않아서 네. 사람들이 별거 없어 보였는데 그러니까 후진국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랑 브라질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이낸스는 어떤 이미 테스트베드로 그 두 국가에서 입증이 됐으니까 뭐 어떤 뭐 태국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필리핀이나 조금 더 이제 개발도상국 위주의 어떤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관심이 많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출시한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 내용 자체가 사실 크립토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 퀴즈 맞추는 거는 직관적으로 그 모든 사람이 굉장히 즐겨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대중화에 또 초점을 맞춘 그런 네. 장점이 있는 프로젝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네. 또 생각하시고 계시는 이번 하락장에 네. 좀 추가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좀 흥할 것 같다. 이런 네. 게 또 있으신가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에어드랍과 IEO로 사람들의 어떤 다시 이제 유동성을 이제 끌어모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생기게 되면 네. 결국엔 탈중앙 거래소에서도 결국 비슷한 형태의 이니셜 덱스 오퍼링이라는 것을 이제 할 것 같아요. IDO라고 네, 하죠. IDO라고 하죠. 사실 네. IDO는 상승장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네. 결국 목적은 똑같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네.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 거랑 결국 덱스 기반에 있는 거래소들이 자신들이 또 신규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 자신들의 고객을 위해서 또 주는 것이니까 내용은 동일한데 네. 결국 아이디어가 사실 강력한 건 뭐냐면은 네. 이 밈코인들한테 굉장히 쓸모가 되게 많아요. 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앞으로 네. 좀 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기준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맞아요.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결국에는 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상장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밈코인들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덱스 플랫폼에서 만약 아이디어가 흥행이 또 된다면 네. 또 유동성에 또 활발하게 도는 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네. 크립토 윈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락장도 하락장인데 또 시장의 유동성마저 지금 말라가고 있으니까 매우 답답할 것 같은데 이 하락장이 언제까지 좀 지속될지 그리고 좀 상승장이 온다면 어떤 상승 동력이 있으면 좀 상승장을 빨리 이끌 수 있을까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하락장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리고 그 크립토라는 것이 사실 기존 어떤 경제 경기와 이게 어떻게 디패깅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 사태로 이게 굉장히 패깅이 많이 되는 네. 하나의 산업이다. 패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동이 되는. 그렇죠. 네. 연관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게 이제 이미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 경기가 좋아져야지 다시 투심이 살아나고 그렇죠. 그 투심이 결국에는 대체 상품인 이제 크립토까지 이제 번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 2024년 뭐 상반기는 되어야지 다시 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다시 상승장이 이제 도래를 한다고 한다면 네. 결국에는 또 다른 나레이티브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난 하락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탈중앙화 금융이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이 못했던 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큰 상승이 일어났는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결국 비트코인 자체가 규제되고 또 이 크립토 자체가 규제가 돼서 네. 결국에는 기존 전통 어떤 기업들 그다음에 전통 기업들한테 자금을 투자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올게닉한 어떤 자금들이 이 탈중앙화 거래 혹은 어떤 크립토 내에 계속 유입이 네. 되면 아마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대부분 저도 사실은 이제 저번 하락장 때는 시청자들과 굉장히 비슷한 입장이었고 그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 에어드랍을 주는데 받아봤자
뭐 저게 한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물론 이제 그게 2021년 상승장 때는 굉장히 큰 돈이 됐었습니다. 뭐 음. 10만 원 이상 되는 음. 뭐 한 20배 이상 오른 거죠. 음. 그래서 그 에어드랍을 내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먼저 코인 투자를 하던 친구들이 해준 말이 뭐냐면 아 이럴 때는 개수를 늘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께서 저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쉽게 좀 풀어주시면 어떨지. 네. 이게 상승장 때는 네. 결국 이 크립토 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승 어떤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만약에 30% 오른다고 하면은 이 어떤 크립토 이 생태계에서는 사실 3배, 10배, 30배도 올릴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라이트한 되게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1,000원, 10,000원으로 가치 없는 것이 결국 이게 하나가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있고. 그 시장이에요. 그게 네.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고 그러다 네. 보니 지금 이제 아무런 결국 가격이 굉장히 낮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량을 계속 늘려놓으면은 그 상승장 때 모든 동력을 받아가지고 큰 수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물들을 2018년 때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렇죠. 아마 2022년 현재도 아마 그런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결국 다음 어떤 상승장에 큰 어떻게 보면 투자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 투자 진입을 이제 기다리고 계신 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이 조금 적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 사라고는 누구도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네. 결국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하나의 코인에 분할 투자하라. 결국 그게 가장 답인 것 같습니다. 네, 분할 투자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네, 의견이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크립토 윈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